안녕하세요. 위드런의 학습 코치 이솝입니다. 자꾸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셔서 고민이시죠? 사실 학생, 특히 남학생들의 공부의 주적은 게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내가 통제하고 싶다고 해서 게임이 통제가 되진 않으시죠? 아마 되더라도 아주 짧거나 사이가 틀어지는 상황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방향성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중학생 때는 하루에 게임을 10시간 넘게 이상 하다가 고등학생 때에는 게임을 완전히 접은 과거가 있고, 제 이런 이력 때문에 지금 학습 코칭을 하면서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게임을 같이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아이들이 게임을 왜 하는지 아시나요? 의외로 게임에 단순히 중독인 경우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코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사실 똑같이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 이유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게임을 하는지에 따라서 게임을 줄이는 방법도 달라졌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단추는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게임을 왜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학창시절에 경험한 내용과 코치로서 직접 학생들과 만나며 알게 된 게임하는 이유 3가지 유형과 각각 유형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해당되는 이유부터 부모님들이 많이 놓치는 유형까지 담아놨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실 수 있고 해결책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 게임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취감의 결여입니다. 게임이 왜 재밌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생각해보면 게임은 굉장히 고된 작업이에요. 적의 공격에 반응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현실 세계와 게임이 다른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게임에서는 즉각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공부는 성적이 나오려면 시험 대비를 최소 한 달은 꾸준히 공부해야 하고,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려면 반년 가까이 걸립니다. 근데 게임은 1시간만 해도 게임 머니가 쌓입니다. 경험치도 얻고 승패도 쌓여요. 여기에서는 바로바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과가 아이들에게는 정말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런 경우로 게임을 하는 학생들은 공부에서 반복된 패배를 경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낮은 성적을 지속적으로 받았거나 성적은 나쁘지 않아도 주변과 비교하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게임 외의 것들에서 성공 경험을 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성공 경험과 성공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죠. 어떤 아이는 80점을 맞고 집에 와서는 90점을 맞지 못했다고 해서 야단을 맞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아이는 똑같이 80점을 맞았는데 이전에는 70점을 맞았으니 성적이 올랐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똑같지만 야단을 맞은 아이는 성공 경험이 아니고 칭찬을 받은 학생은 성공 경험을 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해주세요.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할 때 그 모습을 칭찬해주면 공부에서 더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결국 게임을 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게임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관계 추구입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게임하는 이유인데요. 부모님들이 나가는 특정 모임 같은 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런 데를 나가면 특정 드라마나 예능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걸 보지 않으면 그 대화에는 끼기가 어렵고요.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학창시절에는 친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하죠. 같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어릴수록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기 때문에 게임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게임 내에서 인간관계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에서 친해진 인터넷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라도 게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정말 천천히 접근해야 됩니다. 답답해서 괜히 게임하는 애들과 놀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아이들 인간관계를 박살나게 돼요.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요. 학창시절에 공부도 정말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망가지면 공부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부하는 친구를 사귀게 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에 놓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원이라는 환경이 있죠.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점은 공부하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학원에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공장식으로 공부만 시키는 학원보다는 주변 친구들과 교류가 생길 수 있는 학원에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친구가 있는 학원에 같이 가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공부는 안 하고 가서 놀기만 한다 이런 식의 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노는 거는 환경이 바뀌면 멈추지만 게임은 어떤 환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문제라면 아마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친근한 과외 선생님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 과외 강사와 대학교 과외 강사는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대학 과외 강사가 상대적으로 전문성은 부족할 수 있어도 선배처럼 친근하게 다가오면 부족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시에 가까워서 위로와 공감을 더 잘해줄 수 있는 건 덤이고요. 그런데 인간관계 문제의 경우에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게임이 줄고 인간관계도 원만한 아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회피입니다. 여기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쾌락을 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심리학적으로 진짜 딴짓을 하는 동기는 갈망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 생각을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휴대폰을 무의식적으로 들여다보는 거는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뭔가 안 보고 있으면 속에서 간질간질한 느낌이 몰려오죠. 연락 온 거 없을까? 지루한데? 뭐 새로 나온 거 없을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다가 휴대폰을 보고는 잠시 동안 그런 불편한 마음이 해소가 되죠. 이처럼 사실 딴짓의 본질은 불편한 감정의 회피예요. 그럼 공부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공부 자체가 재미없는 것도 맞습니다. 지루한 과정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습니다. 바로 목표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공부하게도 만들지만 오히려 공부를 보고 싶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들 때 아이가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게임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회피하고 싶어서 게임을 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시험 기간에 성적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공부 계획을 집중적으로 세우고 이를 수행하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공부 계획은 아이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 부모님은 보조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지킬 수 없는 의욕 넘치는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니 이걸 줄여서 정말로 실행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가 너무 과다해서 한두 번 지키지 못하다 보면은 다시 게임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과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따라가게끔 만들면 불안감이 줄어들어서 게임을 회피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결과의 정확한 직시와 중립적 피드백입니다. 불안감이 가장 크게 가중될 때는 언제일까요? 불안감은 불안감을 파악하지 못할 때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아이는 해온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 그러니까 성적을 보고 덤덤하게 피드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성적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을 올랐고 어떤 것을 내렸고 그리고 그 원인을 덤덤하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러면 떨어질 거라고 했지?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아이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할 거예요. 결과에 직면해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이 정리가 되면 막연한 패배감도 줄어들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공부 자신감도 늘어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과가 아닌 미래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이도 더 이상 게임으로 도피하지 않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아이가 게임을 하는 3가지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취감의 결여, 관계 추구, 회피, 이 3가지 중 어느 것이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사용하시면 분명 게임 시간은 줄고 공부 시간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꼭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추가로 게임을 하는 것도 결국 습관이기 때문에 게임하는 습관을 공부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추후에는 게임하는 습관을 공부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학습의 모든 것을 다뤄볼 테니 구독해 놓으시면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드러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